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만 전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 정보 꿀팁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버라이어티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동서보검에서는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동네 문화 소식에서는 온유월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는 자전거 수리공 이창수 씨를 만나보고요. 끝으로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이슈들을 챙기는 주간 동네 경향까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설문이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두 분? 예. 글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뜨끔했습니다. 오메가메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메가메. 네. 정말 오메가메 한 5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인데 스치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짧게 5분이 채 안 될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지만 네. 저도 그래서 좀 핸드폰 기록을, 통화 기록을 살펴봤더니 네. 저도 2,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미 아나운서가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네. 또 멀리 떨어져서 객기생활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식사를 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낼 기회들은 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평균 얼마냐 하면 단 13분. 13분. 네. 13분. 그러면 너무 또 짧은 하루 중에.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니, 평균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저도 예.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게 네. 집에 이제 가서 아들 방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길에서 보니까요. 네. 네. 주택이니까 네. 안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문자로 너 왜 안 들어오니 이랬어요.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봐라.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엄마 나 그 시간에 자고 있었거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문 한번 열어보면 되는 것을 그렇지. 그냥 왜 그렇게 문자로만 서로 주고받는 걸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실은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다들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참 그런 게 그리우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맞아요. 참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네.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네. 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요. 네. 조금 부끄러우시다면요. 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손편지 하나 써서 엽서라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엽서. 오, 네, 와. 부끄러우니까 엽서 하나 써보는 거죠. 야. 옛날 그렇죠. 감정 그대로. 문자 말고. 네, 엽서. 문자 말고 손으로 직접 손으로. 엽서 네. 편지. 느낌이 다르죠? 괜찮지 않을까요? 아날로그식? 네네. 아 정말 그립습니다. 네. 예전에는 엽서 꼼꼼히 일부러 우리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네. 그렇지 않으셨나요? 아, 그럼요. 예. 왜 우리 예. 카드 이런 것도 아, 예. 다 만들고 난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저는 예, 예. 친구들한테. 아, 그랬구나. 저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네. 남자들끼리는 잘 안 씁니다만은 네. 이제 이성간에. 연애 편지. 네 맞아요. 기억나시나 봐요. 아무튼 뭐 엽서 편지 얘기가 나오니까 뭐 벌써 이 가슴이 설레이는데 네. 자 그런 엽서를 한번 희망드림 우체통에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럼 희망드림 우체통이요? 네네네. 그런 게 뭐죠? 네. 어떤 게 있죠? 아, 예, 모르시는 게 저 당연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자, 올해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뭐 실직을 하거나 뭐 질병 같은 걸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던가 네.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아하. 이웃들을 예. 좀 조기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좋은 거네요. 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주민센터에 오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간단한 사연을 적어서 네. 우체통에 넣어만 주시면은요. 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에 대상 가구의 여러 복지사와 상담사가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런데 이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런 상황에 좀 있다면은 본인이 신청을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사실 어찌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필요하지 조심스러울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이웃 중에서도요. 네. 이러한 사연이 있다라면 그런 사연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또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죠? 네, 현재 포항 대이동 쪽에 4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꼭 거주지가 대이동 쪽이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시는 게 좀 번거롭겠지만 네. 어디에 사시든지 오셔서 우체통에 넣어주시게 되면 각 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두 연결해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번 그 희망 드림 우체통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동네에 참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하셔서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좀 많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네 발견 오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요, 바로 100세 시대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요, 이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봤다고 합니다. 탈모. 자, 네. 탈모. 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네. 있을 거예요. 네. 저도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세 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 탈모. 지금부터 탈모에 대한 궁금증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달달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김그래 씨. 여기저기서 깨볶는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네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와이프. 진짜 어디에서 이런 애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결혼하니까 좋지? 너무 좋지. 왜 그럴까? 우리 와이프 닮은 애랑 나 닮은 애랑 이렇게 우리 베이비 너무 좋지 않을까? 하기 그치 많이 나아야지. 우리 많이 낳자. 애가 많으면 좋아. 우리 이제 애 놓자. 애기? 11명이 되면 축구단, 5명이 되면 농구단. 우리는 할 수 있어. 자기야 우리 아기는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면 안 돼? 왜또 그렇게 걱정했어?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에 병원을 갔다 왔거든. 왜 병원? 왜? 자기야 놀라지 마. 나 탈모 있대 여기. 여기 봐봐. 탈모가 어딨어 탈모가. 여기 머리 다 빠졌단 말이야. 에이 무슨 탈모야. 괜찮아. 아니 자기야 출산 후에 탈모증 몰라?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같이 이렇게 탈모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머리 다 빠진단 말이야. 나 스트레스 받아. 얘기 안 나. 참 답답해. 괜찮아. 난 지금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자기야. 싫다고. 에이. 왜 이래? 아니 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저리 좀 가. 가.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네, 여기 동서보감 대령이요.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출산 후 탈모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성형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모발수를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여성형 탈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호르몬이 분비량이 많이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이후에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탈모에 대한 게 더 가속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원상태로 회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지만 간혹 가다가 생활 불규칙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출산 후에 영구적인 탈모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모발이 약한 가족력을 지닌 여성이나 성격이 극히 예민한 산모의 경우에는 탈모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이나 질환에 의한 원인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르몬 변화 이외에도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 다른 요인이 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시도 떨어질지 모르는 달달한 그래 부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아,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래도 부럽긴 부럽네요. 그런데 이때 아내의 눈에 들어온 그레시의 두피. 아니 자기야,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빨개? 여기 열도 나는 것 같고 염증도 있는데? 아 괜찮아. 뭐 어때? 괜찮아. 아 아니야, 내가 샴푸 바꿔줄게. 샴푸? 아 뭔 소리야? 나 숨 많아. 솜사탕 같지 않나? 솜사탕? 아 자기야, 다 먹은 솜사탕 같아. 괜찮아. 괜찮아. 여보, 나 왔어. 여보 왔어요? 여보. 왜 그래? 어? 우리가 왜 그래? 왜? 왜 거울 봐봐, 거울. 왜 머리 왜? 어? 아! 왜 이거? 왜? 아! 어떡해. 나 돌아갈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자기야, 왜 그래? 아 머리가 다 빠졌어. 다 날아갔었어. 다 빠졌었어. 안 되겠다. 자기야, 병원 한번 가자. 당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 무슨 병원이야. 나 이게 좀 빠지고 난 뒤에 좀 심각해지면 가려고 했지. 아우 안 돼. 이 탈모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시간 놓치면 안 된다고. 치료가 안 돼. 에이 설마 그럴까? 동서보감한테 물어볼래? 동서보감? 진짜 물어봐.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을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치료 시점으로 보자면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지고 얇아지는 그런 탈모 전조 증상 때부터 모발이 탈락이 되고 모낭이 존재할 때까지를 시기적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전형 탈모 같은 경우는 20대나 30대에 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모발이 많을 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진행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탈모 치료를 생각을 한다면 치료가 빠를수록 좋겠고, 그리고 모든 건강할 때 그리고 발병 직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모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모낭이 만약에 파괴된 경우라면 파괴된 모낭에서는 모발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더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 감고 나서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빨리 검사를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새신랑 그레시 밀린 집안일을 해보는데요. 바닥도 쓸고 닦고 물건들도 정리하는 중인 것 같은데 식탁 위에 이건 다 뭐죠? 설마 이게 다 탈모약은 아니죠? 이게 다 내 거야. 내 모발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야. 아 좋아, 이렇게 챙겨야지. 오케이. 여보, 나 왔어. 왔어. 바로 나왔어. 자기야, 손에 이게 뭐야? 아 이거 탈모약이야. 탈모. 오빠 이제 너 갈리 안 잤니? 내 모발은 소중하니까. 누가 이렇게 탈모약을 많이 먹어? 이러다 부작용 생기면 어쩌려고? 뭔 소리야? 뭔 부작용이야? 이거 다 건강 보조 식품이고 다 이거 뭐 검증 받은 건데 이걸 많이 먹으면 좋아. 괜찮아. 너도 안 먹어. 맞아. 됐어. 다 갖다 버려. 아래. 뭐야?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 안 돼. 내 거야. 건들지 마. 다 먹어야 돼 이거. 다. 뭘 먹어? 이러다 부작용 생기면 어쩌려고? 이거 안 돼. 물어봐야 돼. 동서보감한테 물어보자. 물어봐. 물어봐.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탈모약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기전이 다른 약과 겹치지가 않습니다. 탈모약이 초점을 잡는 것은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한약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머리에 있는 열을 내려준다거나
뭐 상부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물질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한약과 탈모약을 같이 복용을 한다고 해도 서로 상호작용에 기전을 끼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는다는 것은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탈모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가 달라져야 합니다. 유전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안드로겐형 탈모 같은 경우는 DHT라는 안드로겐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환경형 탈모는 모발 영양 공급 등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탈모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에 약을 복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모르는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였을 경우에 약물 간의 상호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전문의와의 상의 후 약을 복용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탈모에 대한 진실. 여러분, 이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탈모 탈출을 해보자고요. 자기야,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으니까 응. 풍성해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아, 오빠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건강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뭐든지 동서보감을 통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도 동서보감에 물어보세요. 네, 동서보감 오늘은 그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기 잘하네요. 네. 깜빡 속을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20년 전만 해도 이 탈모는 중년 남성이 그 정말 전유물로 느껴졌는데 요즘 뭐 젊은 층에서도 탈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젊은 층이잖아요. 요즘 젊은이잖아요. 예, 괜찮은 것 저는 같은데. 괜찮아 보이죠? 예. 네, 그렇지만서도 제 머리카락이 꽤 모발이 얇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얇은 거? 그래서 조금은 탈모에 관한 걱정이 있기는 한데 네. 오늘 동서보감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 자꾸 웃으시는 거죠? 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은 이제 머리가 길잖아요. 아.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사실 표시가 잘 안 나요.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네, 근데 저도 지금 탈모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길게 해서 이렇게 덮어놨을 뿐이에요.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머리숱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저는 있을까요? 사실 네. 좀 유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숱은 많지는 않은데 잘 빠지지는 않아요. 예. 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집안 네. 뭐 제사 때나 이렇게 보면은 네. 대부분 이렇게 머리숱이 다들 뭐 많으세요? 빠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야, 이렇게 절할 때 눈부심은 없으니까. 그럼요, 예. 네, 다들 이렇게 네, 대단한 유전자. 가족력이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 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말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요, 사실은 그 여성분들도 탈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했었는데 뭐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민간요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검은 콩, 검은 깨 뭐 이런 것들을 뭐 열심히 드시더니만 네. 야 머리 났다 뭐 이러면서 머리가 진짜 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꼭 그걸 먹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영양분 섭취를 많이 해서 좀 머리에 좀 영양이 많이 가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더 먹을 것도 더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좀 많이 안 챙겨 먹다 보니까 네. 이 머리 빠지는 속도나 네.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또 영향이 있군요. 네,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보니까 영양분 섭취를 하라고 하니 좀 석류 같은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은요, 이게 탈모는 치료의 개념보다는 네. 미리 예방을 해두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탈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방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은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요즘 젊은 층들이 탈모가 많아요. 맞아요. 남성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에 3kg 이상 넘게 빼면 안 돼요. 막 안 됩니다. 굶고 무조건. 사실 이 살은요 빠지면은 다시 찌울 수가 있어. 머리카락은 빠지면 다시 못 붙여.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빠지지 않게 네. 살 빼는 거를 좀 조절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그러게요. 아니, 그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는 게 아주 좀 절실하게 와닿고 네네. 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모보다도 다이어트 쪽에 지금 더 많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이 탈모에 관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상식들을 동서보감을 통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께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저희 그 동서보감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다음 순서 제가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혹시 소확행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소확행. 소확행. 네. 무슨 행성이죠? 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알아요. 네. 어떤가요? 네. 소소하지만 이 확실한 행복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뜻까지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소확행을 네.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니 이게요. 바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에서 나온 네.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 소확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그래요. 두 선배님들은 소확행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작년까지는 그 욜로족, 그러니까 이제 한 번뿐이 인생을 즐기자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았고 네. 좀 많이 쓰자주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많이 좀 투머치. 경비가 좀 네. 들었죠. 예. 근데 좀 이제 소확행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찻집이라든가 뭐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 그냥 뭐 주변에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꽃 얘기 떠나왔어요. 아무튼 좀 약간 숨길 수 저 없어요. 금전적으로 숨길 수 좀 그 없습니다. 경비가 안 되는 네. 쪽으로 그렇게 이제 소확행을 즐기는 편이죠. 네. 네. 그래요. 선배님은요? 네. 저는요, 이제 그 운전을 많이 해서 각 지방을 강의하다 보니까 네. 하루에 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8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 내가 제일 먹고 싶은 라면을 먹게 해요. 라면. 네. 아. 그러니까 휴게소 라면이 네. 제일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라면을 먹으면서 너에게 오늘 라면을 허락하노라. 마음껏 먹어라. 이러면서 여자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사실 라면이 제일 싼 음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데 평소에 절제를 했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먹고 굉장히 이게 확실한 정말 행복이네요. 확실한 행복이에요. 네, 소소하지만. 그렇네요. 예. 저는 예.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네. 할인 상품 같은 거 아. 제때 잘 맞춰서 저렴하게 살 수 예. 있을 때 예. 참 그럴 때 소확행, 그래요? 확실한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도 또 그런 있겠다. 면이네요. 네네. 이렇게 좀 가지각색으로 다들 네. 소확행을 느끼고 계신데 네. 이번에는요. 네. 우리 이웃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네. 우리 소확행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이웃분들인데요. 네. 자전거 수리공의 소확행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남들은 그냥 쉽게 버리는 고장난 자전거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심심풀이 때로는 마음의 위로도 주는 친구 같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를 고치는 일이 아닌 그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사람, 이창수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시원스러운 풍경을 만끽하며 도시 구석구석 자전거 여행하기 딱 좋은 곳, 바로 경주인데요. 이곳엔 특별한 자전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자전거 찾으러 왔는데요. 아, 네. 예, 자전거 어디 있어요? 뭐, 이 자전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이소.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자전거들 틈에 특별한 자전거가 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같은 자전거 아닌가요?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던 그때 애지중지 다루는 손길, 바로 너로구나. 좀 자전거가 특이한데 혹시 이게 특이한 자전거인가요? 뭐, 저는 뭐 별로 특이하다 생각하는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좀 많이 특이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리컨버트 바이크라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그럼 이걸 만들고 계신 거예요? 시간 나면 취미 삼아 이제 조금 색다른 자전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이런 거 한 번씩 만들어요. 근데 남들 봐도 좀 특이해 보이는 거는 저기 할리 바이크라고. 할리 바이크를 모델로 개조한 자전거부터 누워서 옆으로 나란히 달리는 자전거까지 종류도 다양하네요. 사실은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뒤로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옆에서 나란하게 다정하게 옆에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다소 녹이 쓸고 오래되어 보이는 자전거긴 해도 그에겐 소중한 보물인데요. 못 만드는 것이 없는 황금손, 이분이 바로 소확행, 자전거 수리공 이창수 씨랍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가 2년 전이니까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하신 지 2년밖에 안 됐다고요? 네네네. 2년밖에 안 됐어요. 원래는 애들 이제 가르치는 뭐 선생이죠. 창수 씨의 본업은 20년 경력의 영어 선생님인데요. 그런 그가 어쩌다 자전거 수리공이 됐을까요? 이제 우리 큰딸이 수업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타고 갔던 자전거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혹시 어린 마음에 또 마음의 상처가 좀 있을까 싶어서 고물상에 가서 10,000원 주고 자전거를 하나 사가 와서 자전거를 막 만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 행인 중에 한 분이 혹시 펑크 난 거 떼어줄 수 있냐고. 아, 네,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떼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예요? 하기로 5,000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수리도 하러 오고. 딸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자전거에는 어느덧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딸이 3명이라서 학교에 바래다 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큰애 이제 둘이 옆에서 페달링 하고 이제 제가 하고 막내는 여기 가운데서 하고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이제는 조금 사춘기도 오고 이래서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처음 자전거를 샀을 때의 설렘과 그 속에 고스란히 간직해온 추억들이 이곳에선 다시 복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맡기고 간 자전거가 200대가 넘는다네요. 가지고 꼼을 못 쓰는 자전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수리하기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중고를 새 거는 좀 비싸니까 이제 중고를 사러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제 약간 그 자전거를 교환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의 꼼꼼한 손놀림. 어디서 다 이런 기술을 배우셨냐고 물었더니 이게 다 독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샥이 이렇게 이제 수리해야 되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영상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메모할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도 좀 남기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그다음에 아 저게 내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 또 메모해서 그걸 또 정리해 두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또 자전거를 갖고 직접 저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각종 자전거 수리 동영상들이 이창수 씨의 스승이었네요. 요즘같이 자전거 타기 좋은 날엔 이창수 씨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그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바로 자전거 대여점 사장님들. 아, 또 옛날 자전거 되게 오래 했는 분들보다는 더 좀 찬찬하게 얌무게 좀 고치는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은 내가 이래 만나본 사람 중에는 진실되고 또 거짓 없고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 고쳐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거래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단골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손님이라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답게 친절한 설명이 더해지니 외국인 손님들도 금방 단골이 되었다네요. 아, 잘 나가요. 네. 아주 좋아요. 네네, 괜찮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네네. 진짜 착해요. 생각하면 마음 좋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해. 우리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해. 마음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아주 소소한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새 주인을 만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볼 때랍니다. 제가 이렇게 손이 가서 만들어진 자전거가 또 다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뭐 이렇게 약간 뿌듯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도전하는 삶을 꿈꾸는 창수 씨는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자전거가 생겼다는데요. 시중에 있는 리컴부터 바이크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페달을 밟아야만이 가지만 리컴부터 바이크는 누워서 타니까 의자 편안하잖아요. 물론 심심할 때 페달링을 하면 좋지만 때로는 편안하게 이 전동의 힘을 모터를 달아가지고 차 몰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자전거는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퀴는 2개를 해야 된다. 근데 자전거가 굳이 바퀴가 2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1개도 있잖아요. 4개 달아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깰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이창수 씨. 그가 말하는 소확행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또 뭐 고장난 것에서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싶으면 또 도전해서 만들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 둘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나 둘 해간다는 게 그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과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이창수 씨. 그의 꿈을 실은 자전거는 오늘도 행복한 페달을 밟아갑니다. 네, 딸바보 이창수 씨가 전하는 소확행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저도 딸이긴 하지만요. 저런 아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아빠라 이 생각만으로도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처음 그 자전거를 수리하게 된 계기도 이제 딸이 이제 자전거를 잃어버리면서 네, 그런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의 그 소확행을 알게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딸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요, 이 자전거를요 수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소확행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딸을 생각했던 마음과 그리고 또 왜 창의적이시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렇게도 만들고 바퀴가 왜 2개여야 되느냐? 4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것보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되게 좀 참 좋은 점을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제 누워서 이 물 위에서 타는 자전거 나온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꼭 타보고 싶으니까요.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그 시계라든가 또 재봉틀 뭐 뭐든 이제 이 고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타고나신 분이신데 자전거 이 수리점 건물도 이분이 이제 직접 만드신 거라. 그래서 그만큼 맞아요. 또 애착이 많은 건물이 되겠죠. 맞아요. 네. 이게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더라도요. 그래도 이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전거 수리점이요. 좀 곧 있으면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를요? 네. 아쉽게도 이사를 하지만요. 이 공간에 대한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셔서 이번에 방송에도 좀 참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나마 좀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가게까지 또 이전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또 대단한 뭔가를 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되시는 거니까. 네, 아마 언제나 잘 되실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또 이사하고 나서 또 가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꿈을 꾸고 도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이창수 씨, 이 소소한 행복을 늘 간직하시기를 동네 발견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경주 휴먼 갤러리에서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입상 작품들 가운데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휴먼 갤러리는요. 오랜 시간 국내 작가들의 그림을 수집해온 김범식 대표가 이웃들과 좋은 그림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갤러리인데요. 소장 작품들 중에 꽃을 주제로 기획전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는 날씨 탓에 유독 꽃이 짧아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갤러리 소장 작품들 중에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아서 저와 같이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과 함께하고자 꽃그림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휴, 마음도 참 꽃처럼 고우시네요. 이번 전시회는 꽃을 소재로 한 수채화, 유화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짧았던 봄의 아쉬움도 달래고 꽃이 만발한 그림 속 풍경을 보면서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특히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임정희 작가의 들꽃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작품은 임정희 작가의 들꽃입니다. 임정희 작가는 꽃을 통해서 화려한 색깔로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등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빛깔을 사용해서 꽃이 내는 본래의 형광색처럼 빛을 잡아내서 꽃잎은 밝은 빛으로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화하면서도 마치 수채화 같은 느낌이 물씬 나서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꽃밭에 와 있는 느낌이네요. 꽃이라고 하면은 이제 참 흔한 소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작가들이 다채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서 꽃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박광진 작가의 초기 작품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던 시절에 그린 제주의 봄 풍경입니다. 유채꽃과 바다와 하늘이 반으로 나눠져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유채꽃이 화려한 색깔이 시선을 강탈해서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가 하면 멀리 보이는 바다 색깔과 하늘의 색깔이 잘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짧았던 봄의 아쉬움을 달래줄 꽃그림 기획전은요, 5월 내내 휴먼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 소식입니다. 경주 엑스포원의 솔거미술관에서는 신라 문화예술의 수호자 관성 김준식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김준식 작가는 동경 유학 출신의 서양 화가인데요. 주로 남산, 절터, 고분 등 경주의 역사 유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또 누구보다 지역 미술 활성을 위해서 헌신한 활동가이자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경주 최초의 화廊을 운영한 갤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경주 미술사의 자부심이라고 할 만한 분이시죠? 관성 김준식 선생님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제외하고는 경주를 지키며 경주 미술 문화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김준식 선생님의 최초의 회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파편적으로만 알려져 왔던 김준식 선생님의 작품과 지역 예술단체를 이끄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경주를 사랑했던 예술가 황호동에 경주 최초의 갤러리를 열어서 시민들이 그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던 화가인데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그림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이 작품인데요. 노모상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 김준식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경주예술학교 교수를 역임하실 때 그린 작품인데요. 노모상입니다. 이전에 작품에서 보여지던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던 또 분할 터치 기법으로 나타내던 그런 특징들이 좀 사라지고 굉장히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이러한 인물 배치는 우리 한국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의 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물과 함께 배치해서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인물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김준식 작가의 작품 세계에는 시대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방 전까지는 모든 대상을 단순화시키는 그림을 그렸다면 해방 이후에는 사실적 표현의 그림을 그렸고요. 60년대 이후 건강 악화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다시 초기 화풍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까지 알려진 김준식 선생님의 그림 중에 가장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6년에 남산이라는 작품인데요. 50대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신체의 불편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떨림을 그대로 붓터치에 살려서 완성한 그림입니다.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또 변형시키고 또 떨리는 그런 분할 터치의 그런 기법으로 다시 초기의 그런 화풍으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네, 해방 이후 경주 지역의 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신라 문화예술의 수호자 관성 김준식 작가의 회고전은 6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저 5월, 6월에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예술이다, 뭐 미술이다, 뭐 이러면 왠지 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갤러리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이 갤러리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게요. 거기에 아름다운 작품들까지 볼 수 있으니까 눈까지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휴식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솔고미술관은 이제 그 엑스포 내에 이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엑스포 공원의 숲과 또 정원들이 아주 또 예쁜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들 또 소풍을 가기도 하는데요. 전시 관람 겸 주말 나들이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동네 발견 이번 순서는요. 이 한 주간 우리 지역 핫 이슈들만 모아봤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지역 미술가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또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도 할 수 있는 포항 아트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포항 아트마켓전은 우리 지역 미술 문화에 대한 보호와 지역 미술가들의 후원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항미술협회 작가들 60여 명이 참가해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미술장터 포항아트마켓전은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앙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요, 생태 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국립공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숲속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생태 나누리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트레킹, 문화공연 체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1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국립공원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바꾼 포항 도심 철길숲이 지난 19일부터 일부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철길숲에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양시설, 음악 분수 등의 수경시설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올여름 열대야는 이 철길숲이 책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포항 아트마켓부터 이제 도심 철길숲 개통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회사 뒤쪽에 이 도심 그 철길숲이 이제 지금 개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점심 때라든가 좀 시간 날 때 걸어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음악 분수가 좀 마련이 되면은 이 폐철도 철길숲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분수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철길숲에 지금 모두 세 사람이 관심이 맞아요. 사실 다른 걸 뽑으려고 했지만 이렇습니다. 게으른 거죠. 가까운 데만 가려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정말 더운 여름에 어디 갈 데가 딱히 없잖아요. 그런데 왠지 좀 기차를 타면서 뭐 이렇게 또 기찻길을 걷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좀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도심 속에서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참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동네 발견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주신 우리 동네 발견들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시청자의 발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주미수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장미향기 가득한 포항이라고 하시면서 최근에 다녀오신 형산강 장미원의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정말 화사하고 너무 예뻐요. 그러게요. 예,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가 이 공원에 가득 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장미가요, 이 구역별로 심어져 있어서 개인 취향에 맞게 예쁜 장미들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장미하고 헷갈려. 어디 계신 거죠? 네. 저도 저기 가서 인증샷 찍고 싶네요. 네. 다음은 김나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경주 괴릉초등학교에서 준비하는 특별한 행사 괴릉 목고지 장터 소식 전하셨습니다. 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와 아이들, 선생님들이 모여 만든 행사인데요. 아이들의 프리마켓부터 추억의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6월 2일 오후 4시에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괴릉초등학교입니다. 꼭 놀러 가보세요. 다음은 선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기타로 음악을 배우는 분들의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네, 기타 레슨과 포크송 만들기 수업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요. 이렇게 배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발표회까지 가지신다고 합니다. 네, 함께 연주도 하고 자작곡도 발표하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의 연주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동네 발견 오늘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노래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당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네. 기타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거기 간다고 노래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네, 맞습니다. 기타 한번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네. 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네. 그런 그 욕구가 생기는데 네. 자, 이 동네 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동네 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립니다. 네. 내가 찾은 맛집, 그리고 우리 지역에 참 멋있는 곳, 그리고 궁금한 이야기, 민원과 제보 모두 좋으니까요. 네.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 MBC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네. 나 그게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SNS 네. 그리고 특히 깨톡, 네 깨톡, 깨톡. 채팅창 아시죠? 네. 거기에 플러스 친구 거기에 가면 동네 발견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거기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그 저장된 그 영상이라던가 사진 있잖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올리시면 누르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많이 네, 많이 새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푸짐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동네 발견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